반갑습니다. 이거 오그나이즈 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시기적절한 세션인 것 같고요. 심포지움인 것 같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뇌신경과학, 우리나라에서 뇌신경과학회라고 거기서도 항상 이 앵그램이라는 말하고 기억이라는 말을 혼동해서 써요. 이제 특히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은 이 앵그램이라는 말이 되게 익숙합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말이거든요. 기억이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가 정보 처리를 하면 그 흔적이 몰레큘러한 어떤 그 분자적인 흔적이 남습니다, 세포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마스코비치하고 그 댄 쉑터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그거는 기억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직접 표출이 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그럴 때만 그걸 이제 기억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걸 이제 재정의한 그런 말이 저 책에 나와요. 그 야딘 두다이가 만든 책에. 근데 이거를 이제 분자세포 생물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게 뭔 소리냐? 그냥 기억이 세포가 정보 처리할 흔적이 없던 게 생기면 기억이지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도 기억이라는 게 뭔가 저장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보관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이제 그 기억이 표출되는 과정은 그냥 저장되는 걸 꺼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뇌과학에서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볼 땐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뇌는 쓰지 않을 걸 저장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에 그게 아주 그 인베드 돼 있다. 이게 이제 컴퓨터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뇌의 모든 정보 처리는 기억을 포함해서 학습, 뭐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건 간에 감정, 이거는 파이널 액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보 처리를 하는 거지, 뭐 고상해 보이려고, 유식해 보이려고, 뭔가 많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아서 그거 다 이제 잘못된. 그래서 저는 이제 행동을 좀 강조하려고 이제 진정한 기억의 조건에 첫 번째는 행동에 쓰여야만 그게 이제 기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뇌를 보면 아마 그 뇌과학 관련한 뭐 심리학 개론이나 이런 데도 나오지만, 이 뇌는 이 가운데 이 센트럴 서커스라고 있죠. 이 센트럴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대충 이 부분을 경계로 해서 이 앞쪽은 대부분 액션에 대한, 그러니까 motor coordination이나 이제 행동을 얼마나 정교하게 하느냐, 혹은 이제 목표 지향적으로 하느냐, 뭔가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 뭘 통제하느냐, 이런 걸 담당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두엽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근데 이 뒤쪽은 아까 뭐 백세범 교수님이 그 뭐 시각 얘기하셨지만 소개할 때 이 뒤쪽은 대부분 바깥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그래서 이게 중앙선을 딱 근거로 이렇게 아주 콜스하게 나누면 나뉩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의 플로우는 아마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결국은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하기 위한, 이게 이제 애댑테이션이죠. 적응,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스트럭처고, 굉장히 복잡한 그 액션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너무 비대하게 커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런 프린시플은 모든 그 신경계, 뉴럴 시스템을 가진 동물은 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바깥 세상을 받아들이는 감각, sensory perceptual 시스템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한 액션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바깥 세상에서 이 파블로프의 개실험 아시죠? 종소리다, 침 흘려, 이렇게 1대1로 대응되는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 동물은 이제 하등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등 동물이고, 이제 인간과 같이 고등 동물은 그 중간을 매개하는 가운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걸 이제 커그니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커그니션이 굉장히 맥락적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종소리가 들리더라도 어떤 때는 침을 안 흘려야 되고 어떤 때는 침을 흘려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걸 매개하는
영역이 인간 뇌에서 제가 전공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그게 이제 히포캠퍼스나 이 해마, 여기 이렇게 있는 해마나, 요거는 아믹달라인데 AI한테 그리라고 했더니 잘못 그렸네요. 네, 이거는 아믹달라입니다. 이거 히포캠퍼스가 있고, 히포캠퍼스를 정보를 주는 굉장히 큰 이제 코리컬 에리아가 있습니다. 그 페라히포캠퍼 콜텍스라고. 얘네들이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 주변에,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가 아는 환경, 아는 건지 모르는 맥락인지, 모르는 맥락이면 빨리 학습하고, 그것도 원샷으로 학습하고, 아는 환경이면 아 옛날에 이렇게 했었지 하고 이렇게 맥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고, 굉장히 큽니다. 사람 뇌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뇌에서 그 감각, 바깥 세상을 감각하고 바깥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영역과 이제 액션을 해야 되겠다, 액션을 코디네이트하고 막 컨트롤하고 이런 영역을 빼면 대부분은 맥락적으로 지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상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곳에 이제 미디얼 템포럴 로브라고 뇌추 측두엽이라고 하는 데가 데디케이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페라히포캠퍼 콜텍스니 라이너 에리아니 히포캠퍼스가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컨텍스트 맥락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인간 뇌에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dorsal stream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공간에 대한 맥락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그죠? 뭐 영화관에 있다, 혹은 이런 포멀한 심포지움에 있다, 뭐 프레스센터에 있다, 뭐 이런 그 공간에 대한 맥락, 그런 것들이 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 ventral stream이라고 해서 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다, 누구를 만나고 있다, 이런 what 정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인테로셉티브는 이 몸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맥락 정보. 내가 지금 뭐 배가 고프다, 뭐 화가 나 있다, 아니면 기분이 좋다, 뭐 어디가 아프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돌설과 벤트럴 스트림에서 오는 맥락은 외부 정보고, 거기에 이제 내부 정보가 더해져 가지고 이걸 모두 다 이제 히포캠퍼스 해마라고 하는 데서 종합을 해가지고 나는 지금 어떤 맥락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깥 세상을 해석하고 그 맥락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액션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컨텍스추얼한 학습을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아주 그 효율적인 맥락을 여러분의 해마 시스템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스토리라고 볼 수 있어요. 스토리. 그러니까 굉장히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의 이 독립적인 어떤 요소들을 하나의 어떤 뜨개질을 하듯이 맥락으로 만들어서 스토리로 기억하고 스토리로 꺼내고 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여러분의 해마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그걸 이제 해마의 기억. 여러분 알츠하이머스 치매 걸리면 기억이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맥락적인 기억이 날아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기억의 조건에 첫 번째가 행동에 쓰여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해마의 맥락적인 기억이 날아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맥락적인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건너뛰고. 그래서 제가 해마의 여러 기능 중에서 주로 이제 내비게이션, 공간의 내비게이션을 연구하는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방금 화장실 다녀오시고 막 저기서 뭔가 다과 드시고 오셨잖아요. 공간을 내비게이트하고 오셨죠. 그런 것도 다 어떤 골이 있고, 그 골에서 자기가 어디에서 있고 골까지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를 지나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액션을 위한 정보 처리라는 거. 그래서 해마의 정보 처리는, 맥락적인 정보 처리는 전부 다 액션을 위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내비게이션이 그게 아주 그 가장 그 뭐라 그러죠, 정점에 있는 그런 인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중요한 거는 프리딕션. 그러니까 자기가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화장실 어떻게 가야 되지?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잘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무조건 시뮬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시뮬레이션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마가 이제 인지 지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인지 지도는 맥락적인 지도인데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거예요. 시뮬레이션은 곧 액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 동물은 움직이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렇죠? 그 하등 동물은 일단 움직이고 봅니다. 움직이다가 내가 어디 가는 거였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잡아먹힐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이제는 액션 을 위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몇 분 남았나요? 4분 남았네요. 그 두 번째 기억의 조건은, 그 첫 번째 기억의 조건은 이거는 액션을 위해서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그래서 해마가 그 망각에 되게 특화되어 있거든요. 해마가 망각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 망각이 잘 되는 거는 이제 쓰이지 않는 것들은 무조건 지우는 시스템. 그것도 이제 뭐 서서히 잊혀가 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지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액션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를 시스템이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 조건은 기억이 어떤 감정적인 가치, value에 이렇게 딱 연합이 되지 않은, 타이되지 않은 거는 기억이라고 부르기 좀 어려워요. 뇌에서는, 생명체의 뇌에서는. 그래서 뭐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학습에서 기억은 하고 있지만 나한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나, 그런 거는 나중에 쉽게 잊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내가 나중에 승진한다, 그러면 저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한다. 그건 밸류가 높은. 그래서 무조건 이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특히 아믹달라, 히포캠퍼스하고 연합된 뭐 VTA니 뭐 이런 굉장히 그 가치 판단과 관련된 뉴로트랜스미터나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영역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기억을 오래 남기고 어떤 기억은 빨리 지우고, 이런 판단을 해주기 위한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정보가 이 value가 얼마인가, 이거를 되게 순간순간 매번 판단합니다. 그래서 value를 너무 과하게 판단하면 이제 그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게 PTSD 같은 게 이제 그래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기억의 value가 모든 생활을 지배해 버리면 그게 이제 부정적인 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게 많이 연구가 돼 있죠. 최준식 교수님도 많이 연구하셨지만, 이 아믹달라라고 하는 게 특히나 이제 부정적인 danger, 위협, 이런 거에 대한 시그널링을 굉장히 전 뇌에 이렇게 알리는 그런 알람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하고, 왜냐하면 죽는 공포보다 더 가치가 높은 시그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뇌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것들, 또 이제 긍정적인 것들도 시그널링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호르몬의 형태나 뉴로모듈레이터의 형태로 전 브레인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하고 아주 단순 비교를 하자면, AI는 이 두 가지가 다 없는 거예요, 지금의 AI, 특히 이제 LLM 베이스된 AI는. 근데 그 두 가지가 없는 이유가, 특히 액션에 필요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 AI가. 아니면 뭐 감정에 대한 걸 기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AI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신체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뇌가 이게 되는 이유는 이제 신체가 있다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신체 기반으로 우리는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서바이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특성이 우리의 기억에 이제 액션에 얼마나 중요하냐, 액션에 얼마나 자주 쓰이느냐, 그리고 그게 이모셔널리 혹은 모티베이셔널리 얼마나 밸류가 높으냐, 이런 것들이 이 우리의 몸이 바디가 내는, 그리고 바디가 이동하는 그런 모든 것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피지컬 AI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의 피지컬 AI가 뭐 휴머노이드가 사람처럼 움직인다고 그게 피지컬 AI가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이제 피지컬 AI가 되는 건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죠. 멀고, 그게 이제 인간의 뇌는 계속해서 그런 방면으로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인바디드 코그니션이라고 이제 많이들 요즘에 얘기를 하는데, 인바디드 코그니션이라는 게 지금의 LLM 베이스드 된 그 VLS라고 하죠. 그걸 이제 로봇에 이렇게 막 입혀가지고 로봇이 원거리 통신을 통해서 서버하고 막 그러니까 앞에 뭘 보면은
그 자율주행차가 지금 테슬라 같은 게 로봇이잖아요. 로봇이 이제 그 자기의 LLM 베이스된 모델을 가지고 뭔가를 이게 판단을 하고 뭐 온보드로 하기도 하고 통신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제 원천적으로 좀 다른 시스템이죠. 다른 시스템이어서 완전히 이제 그런 로봇이 나올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억의 조건을 완성하는 시스템을 갖춘 어떤 피지컬한 존재가 나오면 그걸 이제 인바디드 커그니션을 가진 피지컬 AI라고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하려면 필수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처럼 다양한 공간을 돌아다니려면 필수적인데 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만 계속 일하려면 그런 건 필요 없고 사실은 그것도 조금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션, 밸류, 바디 이게 의외로 굉장히 바이올로지컬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 인간의 하이 인텔리전스에 굉장히 밑바닥에서 그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force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마치 정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다루는 정보나 언어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그런 베이직한 인스팅트나 이모셔널한 거나 생명체 그거에 리프레젠테이션이지 그걸 자체로 원초적으로 인간의 뇌가 쓰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제 강의를 마치고 백세봉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